미사일을 쏘는 게 이제 시초가 어디냐? 그래서 보면은 2차 대전 1939년도에 이 독일에서 V1 로켓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1939년도에 이제 이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1944년 2차 대전이 거의 끝물이죠. 그때 연합군의 노르만디 상륙 직후에부터 막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3만 발 이상 이렇게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하루에 어떤 때는 막 100기 이상 그 공격을 했다고 독일에서. 그게 이제 전장이 한 8m, 전폭이 한 5.3m 정도, 탄두 중에 850kg, 사거리가 250km, 속력도 한 640km 시간당, 고도는 600에서 900m니까 아주 저고도로 가는 거죠. 탐지하기 어렵고. 그래서 아무튼 이 순항 미사일은 그때가 시조했다. 독일이 시조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요즘에는 뭐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탄으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륙간 탄도탄을 다 기억하잖아요. 수중 SLBM하고 ICBM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V1 로켓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공중에서 지상으로 쏘는 거, 지상에서 지상으로 쏘는 거, 잠수함에서 지상으로 쏘는 거, 이렇게 막 다양하게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중에서 제일 많이 적용된 게 토마호크, 미국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이게 거의 메인 생산국이란 말이죠. 이런 데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순항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항미사일은 사실 거기에 많은 탄두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순항미사일은 좀 두려워하지 않죠. 약해요, 위력이. 그 제트 엔진 날이 싣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크게 부각은 안 됐죠. 기억나시겠지만 모스크바 함은 러시아 군함의 상징 순양함인데 그게 피격됐잖아요.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야. 함정이 격침돼도 잠수함에서 이렇게 또 육지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발사한 칼리브르 SSN-27. SS는 잠수함이죠. 그다음에 N은 네이비. SSN이라는 것도 나토 해군에서 불러준 거예요. 붙여준 거예요. SSN. 그들은 뭐 칼리브로 이렇게 부르는데 나토 해군에서는 SSN 27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해군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이걸 쏜 거를 보고 나서 러시아도 SLCM 순항미사일 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다시 점검하게 됐죠. 그래서 러시아는 순항미사일로 육지를 공격이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하고 영국은 순항미사일로 아주 유명한 미사일이 있어요. 토마호크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미사일인데, 이런 토마호크를 가장 많이 쏠 수 있는 잠수함이 미국의 핵 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 잠수함이 있었어요. OI급 19,000톤짜리. 그게 이제 한 4척이 군축하면서 4척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마. 그래서 거기에는 토마호크를 척당 154발을 싣고 다녀. 그게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 중에 잠수함 중에 가장 많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배죠. 그래서 잠수함에서 육지를 토마호크로 공격한다는 거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상함정 같은 경우는 멀리서 쏘는데 보이잖아. 육지로부터 공격받잖아. 근데 잠수함 물속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먼저 이제 적 기지를 공격하는 거죠. 1991년도에 걸프전 때, 2001년도에 아프간 전쟁, 그다음에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리비아 공격 2011년, 이렇게 여러 번 했어요. 걸프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에서 토마호크를 발사했고, 그다음에 아프간 전쟁 같은 경우는 영국의 트라팔가급 핵추진 잠수함의 토마호크,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의 LA급하고 영국의 트라팔가급 핵추진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250발은, 이게 거의 4분의 1을 쐈다고 그래요. 그 토마호크로 육지를 공격한 그 미사일 중에 그만큼 핵형 공을 세운 거죠. 거의 이라크 전쟁 때는 250발 쏜 거는 거의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만 10척 정도가 동원됐어요. 물속에서. 모르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지. 잠수함에서 발사하면은. 가장 근접하고, 그래도 쏘기 전에는 GPS 다 위치 받아가지고 거기다 정확하게 좌표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그게 아주 저공비행에서 가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잠수함을 이용해서 지상을 작전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리비아 공격 때도 영국의 트라팔가 잠수함이 공격했고, 그러나 이제 러시아는 그동안 순항 미사일로 지상을 공격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러시아도 여기에 끼어들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순항 미사일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잠수함에도 순항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잠대함, 그다음에 잠대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핵탄두는 없고 재래식 탄두기 때문에 위력은 약하죠. 이 순항 미사일은 근 20개 국가 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네덜란드, 이집트,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거의 뭐 잠수함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 있는 나라도 SLCM은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킬로급 재원을 좀 볼까요? 이 킬로급은 러시아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거예요. 사실 디젤 잠수함이 많이 있지만 전 세계에 공산 진영의 잠수함은 소음이 많이 났고 구닥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소음이 제일 작은 잠수함이, 적은 잠수함이 이 러시아의 킬로급이에요. 그래서 킬로급에는 두 가지형이 있어요. 877급하고 636. 근데 킬로급, 알파급 이런 것들은 서방 진영에서 붙여준 거예요. A, B, C, D, E, F, G가 K잖아요. K, 킬로급. 그래서 서방 진영에 불러준 건데 여기 한 2,350톤 정도, 수중 톤수는 한 3,000톤이 넘어요. 다망심도는 한 300m. 속력은 수중에서 한 17노트. 그다음에 어리바사가 가지고 있고 승조원은 한 55명 정도 이렇게 타는데 이 배가 아주 러시아에서 수출용으로 자랑하는 배거든. 그래서 많이 수출이 됐어요. 중국에 한 10척 정도, 그 다음에 이란에 3척, 그 다음에 베트남에도 한 6척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20여 척이 넘게 수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우리 한국 잠수함 장교들은 많이 알아요. 2000년경에 러시아가 경협 차관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걸 가져가라. 그때 막 불곰 사업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육군에 막 탱크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때 잠수함을 가져가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잠수함 장교 등의 잠수함 함장 마친 분들, 내 선배 겪은 분들이 여러 명이 가서 검사를 했어요. 가서. 근데 결국에는 이런 잠수함 못 갖겠다. 우리는 지금 뭐 독일에서 가져온 최신형 잠수함, 여기에 지금 익숙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배는 러시아에서 오면 또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우리 이 전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는 자 출항합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까 배를 끌고 나갔는데 자망하는데 막 2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러시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굉장히 실망하고, 그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는 공사권이라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어느 날 망할지 모르는 거야. 정부에서 그만둬 하면은 끝나는. 그래서 후속 군수진을 하는데 후속 군수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몇 척 가져오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다음 잠수함은 우리 1200톤짜리보다 좀 큰 거를 가지려고 했어요. 우리가 독일에서 사오려고. 그런데 야, 그 러시아 거 가져오면 독일 거 그만 사도 되잖아, 이렇게 또 대체하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구 반대해가지고 이 잠수함을 도입을 안 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좀 은근히 바랬죠. 그런데 그거 아는 거는 참으로 잘한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도입을 하는데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